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부동산 계엄령,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등장하며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기존의 정치적 진영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심지어 정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는 역풍의 허리케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왜 지지층까지 가붕괴로 전락시켰다는 탄식을 쏟아내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관치 부동산의 오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불과 4개월 만에 3번의 정책을 쏟아낸 현 상황은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권의 불안정성을 먼저 노출했습니다. 특히 이 분노의 목소리가 제명인의 마을, 맘카페, 여성시대 등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커뮤니티에서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내 재산과 자식의 미래라는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신념보다 강력한 부동산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됩니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더해 이번 정책이 희망의 사다리 자체를 걷어찼다는 절망감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용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영원히 서울에 발도 못 붙이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는 것이다 라고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도 탄식합니다. 이번 정책이 서민 서울 추방령으로 불리는 이유는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과 세금 정가의 시장 현실 그리고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경로를 철저히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동 자금까지 몰리는 초과 수요 지역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공급을 억제하면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초양극화만 심화됩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충분히 입증된 시장의 본능입니다. 규제는 똘똘한 한 채의 가치만 극대화할 뿐 서민에게 필요한 다수의 주택 공급을 막아섭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가장 미련한 정치적 포퓰리즘입니다. 부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세,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그 비용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합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임대 사업자가 아닌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월세와 전세금에 허덕이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DSR, LTV 등 대출 규제의 대폭 강화입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2030 세대가 수억 원의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본, 부모님 지원, 그리고 적절한 대출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오릅니다. 정책의 초강력 대출 규제는 이 사다리를 뿌리째 걷어차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었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삭감하는 조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지 말고 영원히 임대주택에 살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뿐입니다. 서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한 것은 정책을 만든 이들의 위선입니다. 이른바 인지부조화 현상이 정권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다수가 규제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부동산 가치가 정책 발표 이후에도 평균 14.6%나 급등하여 정책이 곧 이들의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 뒤에서 정작 규제 설계자들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주택을 보유했거나 증여까지 마친 고위직들의 다주택 규제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포기를 강요하는 내로남불로 다가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신뢰와 직결되는 가치 문제입니다. 이 정책 실패는 정권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부동산 허리케인을 일으켰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탈하는 지지층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정권 전체를 붕괴시킬 태풍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와 서민 대출 숨통 트기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이 분노의 역류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